병원에서 잘 말하지 않는 관절염의 진짜 비밀 아시나요?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뻣뻣해서 아침에 일어나 걷기가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손가락이 굳은 듯 아파서 단추 채우기가 어렵다거나요? 이런 증상,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셨다면 큰일 납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관절염 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절반 이상은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고 방치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죠. 저 역시 50대 후반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어요. 계단 오르기가 무서웠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등산도 하고 손자와 뛰어놀기도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무릎 통증 사례와 함께 통념을 깨는 관절 관리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5가지까지요. 특히 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관절염 관리의 핵심 원리가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관절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지금도 관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댓글로 어떤 부위가 가장 불편하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 하루는 무릎 통증과 함께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마치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 같았습니다. 첫 걸음을 떼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죠. 저뿐만 아니라 제 어머니도 손가락 관절 때문에 아침마다 온찜질을 15분씩 하셨어요. 당시엔 그냥 할머니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대한재활의학회 연구에서 온찜질은 관절 주위 혈류를 증가시켜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어요. 실제로 관절 주변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혈류량이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아침 루틴을 만들었어요. 온찜질 15분, 가벼운 스트레칭 10분,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까지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루틴이 제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온찜질할 때는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서 사용했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한 후 사용했습니다.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가 적당해요. 스트레칭은 무리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살살 구부렸다 펴는 동작, 발목을 돌리는 동작 정도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아침 간단한 관절 운동만으로도 하루 종일 관절 가동성이 향상된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아침에 특별한 루틴이 있으신가요? 관절이 불편하시다면 내일부터라도 이 간단한 루틴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릎이 아프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움직이면 더 아플 텐데 왜 굳이 운동을 하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미국 관절염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 부족이 오히려 관절염 진행을 더 빠르게 한다고 해요. 즉,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는 거죠. 관절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마치 기계와 같아요. 오랫동안 쓰지 않은 기계가 녹슬고 고장나는 것처럼 관절도 움직이지 않으면 경직되고 기능이 떨어져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거예요. 며칠 아프다고 누워만 있다가 오히려 더 뻣뻣해진 적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무릎이 아파서 일주일 정도 집에만 있었는데 나중에 일어날 때 더 힘들었어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관절염 환자 중 규칙적으로 운동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의 5년 후 상태가 현저히 달랐다고 합니다. 운동한 그룹은 관절 기능이 유지되거나 개선됐지만 안 한 그룹은 악화됐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운동하라는 건 아니에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절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수영, 걷기,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이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30분씩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만히 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저도 한때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2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 계단이 마치 에베레스트처럼 느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오르며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막히고 앞으로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 내일 아침엔 더 아플까봐 걱정됐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의 30% 이상이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해요. 저 역시 그런 길을 걸었어요. 가족 앞에서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좌절감을 삼킨 날이 많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손자와 놀아주지 못하는 거였어요. 아이가 뛰어와서 안아달라고 하면 무릎 때문에 쪼그려 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이가 실망하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밤마다 무릎에서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었어요. 대한통증학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 관절 통증 환자의 60%가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적도 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대로 휠체어 신세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주변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는 믿음만은 놓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재활 전문 선생님께 들은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은 더 빨리 다칩니다. 이 한마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 이거였어요. 관절은 움직여야 윤활액이 나온다는 거죠. 마치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발라야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관절도 움직여야 자연스러운 윤활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이후 저는 매일 15분씩 가벼운 걷기와 근육 강화 운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쿼트 대신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을 했어요.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관절염, 통증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해지는 걸 느꼈어요. 바로 이때부터 제 통증도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죠. 물론 하루아침에 좋아진 건 아니에요. 한 달, 2달 꾸준히 하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더 이상 관절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관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도 관절염 환자에게 적절한 운동 요법을 권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본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찾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말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포기하지 않고 시작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온찜질과 냉찜질의 균형입니다. 온찜질과 냉찜질,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원리는 간단해요. 열은 혈액순환을 돕고 차가움은 염증을 줄입니다. 아침에는 온찜질 15분, 활동 후 통증이 심할 땐 냉찜질 10분이 효과적이에요. 온찜질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피부 화상 방지를 위해 꼭 천으로 감싸서 사용하세요. 직접적인 열기는 피부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이 방법으로 아침 경직감이 크게 줄었어요. 대한물리치료학회 연구에서도 온찜질이 관절 가동 범위를 20% 향상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의자 근력 운동이에요. 무릎 관절 보호의 핵심은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허벅지 근육이 강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하루 10회, 하루 3세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주의할 점은 무릎을 90도 이상 굽히지 않는 거예요. 깊게 앉으면 무릎에 부담이 커지거든요.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저도 5회 하는 것도 버거웠거든요. 하지만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하세요. 국제 스포츠의학 저널에 따르면 이런 의자 운동을 6주간 지속한 결과 무릎 기능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해요.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와 보행 속도가 향상됐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만 제대로 해도
관절 건강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세 번째 팁은 체중 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체중 1kg이 감소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3kg에서 4kg 정도 줄어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5kg만 빼도 무릎 부담이 15kg에서 20kg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방법은 간단해요. 저녁 식사량을 20% 줄이고 주 5회 30분씩 걷기만 하면 돼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육 손실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체중 5% 감량 시 관절 통증 감소율이 30% 이상이라고 해요. 저도 3kg 정도 빼고 나니까 무릎이 확실히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네 번째는 항염 식단이에요. 관절염은 결국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섭취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돼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이 좋아요. 견과류도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튀긴 음식, 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줄이는 게 좋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전문의 상담은 필요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확실해요. 유럽 류마티스학회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관절 통증 완화 속도가 2배 빨랐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니 참 신기하죠? 제가 직접 실천해본 결과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꼭 시도해보세요. 마지막 5번째 팁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이게 관절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수면 부족은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는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입니다. 즉,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같은 정도의 관절 문제라도 더 아프게 느껴져요.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려워도 점차 익숙해질 거예요. 만약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요. 수면의 질이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자료를 보면 수면의 질을 개선한 후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호소율이 25% 감소했다고 해요. 잠만 잘 자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온찜질과 냉찜질 균형 잡기, 의자 근력 운동, 체중 관리, 항염 식단, 그리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5가지였어요. 관절염은 가만히 두면 더 악화됩니다. 하지만 작은 루틴과 생활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심한 경우엔 언제든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손자와 뛰어놀 수 있을 만큼 좋아졌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